네,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16,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우편 투표를 한 결과 92,153표를 얻어서 현 외무부 장관인 제레미 헌터를 제치고 신임 영국 보수당 대표로 선출된 보리스 존슨. 영국은 의회제도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대표로 당선이 되는 즉시 바로 총리로 등극합니다. 77대 영국 총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왕께 인사를 하고 오늘이 공식적으로 총리가 되는 날입니다. 이 보리스 존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한 보면은 이 트럼프하고 거의 쌍둥이라 할 정도로 생김새라든가 배경이라는 게 많이 닮았습니다. 두 사람 다가 뉴욕 태생이에요. 둘 다가 또 그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리고 둘 다가 사실은 보호무역주의자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보다도 더 재밌는 사실은 둘 다가 아주 직설적이고 거침없이 상대방을 모욕을 주고 이 아주 강경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해서 둘 다 찬성한다는 이 엄청나게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치적인 차이는 뭐냐? 보리스 존슨은 기자 출신으로 이튼 스쿨과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처음 사회 생활을 기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 하원 의원이 되고 런던 시장을 졌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부동산 재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외모도 금발인 것도 닮았고 말 스타일도 닮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가 뉴요커인 것도 닮았고 닮은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존슨이 영국의 77대 총리 동시에 보수당의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가장 기뻐하면서 가장 빨리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왜입니까? 닮았습니까? 같이 뉴욕 출신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이 있죠. 트럼프는 영국이 제발 EU에서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브렉시트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존슨이 사실은 브렉시트 처음 시작할 때에 자기 자신이 총리가 될 줄 알았는데 메이한테 뺏겼습니다. 메이는 이 브렉시트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주물럭거렸지만 사실은 이 브렉시트의 본연의 모습보다는 아주 소프트 브렉시트로 여러 가지 협상하고 또 하원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EU와도 사실은 적당하게 조절하고 EU 회원국으로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좀 지킬 수 있고 좀 얻어낼 수 있고 또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등등. 북아일랜드가 사실은 이 영국의 땅이기는 하지만 영국은 네 개의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섬이라는 소위 말하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인데 이 북아일랜드 영국이 완전 다른 나라인 아일랜드 공화국하고는 가깝게 지나면서 북아일랜드하고는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한 나라에 있으면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호남 경상도 정서 그보다 더한 그런 이 갈등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길게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서로 다 좋은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메이는 결국 눈물을 뿌리면서 총리직을 물러서고 이 브렉시트의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떴습니다. 10월 31일까지 EU가 일단 영국에게 시간을 다시 연장해 줬습니다. 원래 해야 되는 시점은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까지 이 브렉시트가 다시 EU와 좀 조정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서 가급적 EU의 입장에서는
남아 있으라는 거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국이 하루빨리 브렉시트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슨의 입장은 나는 메이처럼 마음 유약하게 하지 않고 하드 브렉시트, 조건 없이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EU와 같은 대우 해달라, 뭐 아일랜드 공화국하고 북아일랜드 문제도 다 해결해주고, 이때까지 아일랜드 공화국하고 사실은 이 EU 국가로서의 입던 혜택 같은 것도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해달라, 이런 거 조건 하나도 안 붙이고 10월 31일까지 나가겠다는 게 이 존슨의 입장입니다. 존슨이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 하원을 어떻게 설득시키냐 있는 겁니다. 이 하드 브렉시트, 다시 말하면 노 딜 브렉시트, 딜 없이 그냥 나가자.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겠다고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가 자존심입니다. EU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와 보니까 옛날 대영 제국이 가지던 그 위대한 모습을 다시 찾을 수도 없고, 그냥 다른 나라와 똑같은 뭐 군계 일학이 아니라 군계 중에 한 마리가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사실 EU에서 자기들이 분담하는 분담금도 큰데, 또 이민자 문제, 영국은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EU 전체가 이민자에 대해서 문을 여니까, 특히 독일 같은 데가 그런 나라가 나서서 마르켈이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이 영국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나 영국 국내의 정서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독합니다. 반대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EU의 일반적인 룰을 받아들이는 것도 싫고, 영국이 파운드라는 EU의 멤버로 들어갔지만 EU 유로를 안 쓰고 파운드라는 돈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영국이 19세기의 최고의 진짜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실은 런던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된 게 결국 세계의 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브렉시트를 해서 EU에서 벗어나면은 옛날의 영국의 강대한 모습, 부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라도 있다. 또 구질구질하게 이민자 받으라는 데 대해서 싫다 좋다 얘기해서 EU 국가들한테 눈치 보이는 것도 싫다. 그런데 더더구나 트럼프까지 나서서 나와. EU에서 나오면은 영국하고 미국이라는 사이가 어떤 사이냐? 우린 둘도 없는 동맹국이니까 내가 너를 제일 잘 챙겨줄 거다. 그리고 EU라는 큰 우산 속에서 사실은 그 미국의 입장은 EU라는 엄청난 우산 속에 올망졸망 들어가 있는 이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 미국이라는 패권에 도전하는 하나의 도전국으로 대시하겠다고 EU가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의 EU 모습을 보면은 미국에 대한 도전국이 전혀 못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뭐 군사도 사실은 나토라는 체제 자체가 뭐 총 사령관은 미국이 지금 총 진두 지휘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영국을 따로 떼내와서, 뭐 의도적으로 미국이 앞장서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영국이 스스로 밖으로 나와서 미국과 가장 이 진짜 돈독한 동맹국으로 남는다면 EU에 있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 나오너라.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스 존슨처럼 아주 강경파이고 독설파이고 뭐 거침없고 자기 소신대로 밀어붙이는 이런 사람이 요번에 총리가 되니까, 메이처럼 뭐 양쪽을 다 봐주고 EU도 봐주고 그 다음에 하원도 봐주고 영국의 정서도 맞춰주고 EU에 있을 때의 어떤 이점을 얻었던 것도 그대로 없고, 그거 아니고 그냥 무모할 정도로 그냥 밀어붙이겠다 하는 스타일이 트럼프가 볼 때 자기하고 되게 닮았고, 스타일만 닮았는 게 아니라 영국이 아주 강한 동맹국으로 미국 옆에 서준다면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무역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미국의 도움 때문만 아니라 영국의 자존심 때문에 일단은 브렉시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처럼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원들의 목소리가 같지가 않아요.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노딜 브렉시트 하면은 나는 도대체가 여기에 찬성할 수 없다.
하고 집권당 보수당에서 빠져나가는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원에서 이걸 어떻게 설득시킬까? 존슨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슈가 세 가지입니다. 이 브렉시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원 문제예요. 하원들을 어떻게 통합시켜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 입장을 밀어주도록 그들로부터 컨센서스를 얻어낼 것인가. 세 번째 문제는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에서의 유조선 뭐 하나가 이게 피납당하고 그냥 이란의 또 유조선을 하나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소규모 충돌 같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의 형태를 띠고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이란이 아니고 영국과 이란입니다. 근데 미국이 여기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주고 사실은 뒤에서 병참 역할까지 다 해줘서 이 영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그 결과로 영국의 어떤 경제적인 군사적인 덕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영국 혼자 낙동강 미국이 뒤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이란에게 당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인가? 이 문제도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을 대신한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니까 브렉시트라는 EU에서 그 문제 해결하는 거. 브렉시트라는 영국 내에서 하원을 설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세 번째, 이란과의 충돌에 있어서 앞으로 이걸 확전을 할 것인가. 어떻게 체면을 꾸기지 않으면서 손해보는 거 없으면서 이 전쟁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이슈가 지금 존슨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유가 일단 던져준 날은 10월 30일이니까 존슨은 조건 없다 나가겠다 하는데 그건 존슨이 아무리 강경주의자지만 하원에서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가 어떻게 존슨을 지원을 해주고 존슨이 하원을 어떻게 설득시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브렉시트라는 것 역시 지금 미중 무역의 전쟁만큼은 엄청나진 않지만 분명 국제사회에서 금융에 있어서의 큰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영국이 동맹이라는 체제까지 유지하면서 이렇게 갈 경우에 이건 금융시장의 또 다른 하나의 변수, 엄청난 파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트럼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존슨의 리더십이 영국 내에서 어떻게 작동이 될 것인가입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치 않은 엄청난 도전을 눈앞에 두고 77대 총리의 영국 총리가 된 존슨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